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조선업계도 파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선업계는 미국 에너지 개발 규제는 완화되고 세계적인 선박 연료 규제는 강화되면서 선박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세계 물동량이 줄어들면서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신 장을 봐주고 배달까지 해주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인데요. 상인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도가 높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끊기자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장보기 직원들이 시장 곳곳을 다니며 장을 봅니다. 고객이 전화로 주문한 것들을 대신 사서 배달까지 해줍니다. 2만 원 이상이면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네, 소고기 주문하신 거 지금 6만 원치 했거든요. 바쁜 소비자들에겐 반응이 좋습니다. 네, 시장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요. 네, 또 시장에 또 물건을 신선하게 시켜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상인도 소비자도 만족도가 높지만 문제는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등으로 연간 5천여만 원이 쓰이는데 90%까지 지원되던 국비와 지방비가 끊기면 대부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겁니다. 실제 전국 15곳의 전통시장이 운영비 지원이 끊기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등기로만 해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2만 원씩 내가지고 지금 아까 있던 뭐 손볼 거 있어도 제대로 손도 못 봅니다. 이 때문에 시장 서너 개를 묶어 배송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됩니다.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묶어갖고 돌리는 게 그러면 사람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값하고. 하지만 전통시장 살리기를 국민 세금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만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경남 창조경제센터에 불똥이 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부산에도 야당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이 추진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백화점에 입점시킨 부산 지역 4개 중소신발기업 매장입니다. 백화점 측이 매장 공사비를 지원했고 매장 사용료도 받지 않습니다. 판로에 애를 먹던 중소기업들은 덕분에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만나서 롯데백화점이라는 훌륭한 소매 채널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러나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센터에도 최순실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창조경제센터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했다 돌려받았고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창조경제센터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특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드러나면 전액 삭감하는 방침이. 그러나 센터 측은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희 센터의 기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예산 삭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센터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에 창조경제센터에 22억 원을 배정했지만 국비가 삭감될 경우 시비 역시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대형 조선소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산업재해를 막을 대책은 없는 것인지 주아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대중공업. 올해에만 벌써 1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6명이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명씩 숨진 셈입니다. 이딴 사고에 회사가 대대적인 안전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최근 17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부실했습니다. 안전 문제만큼은 좀 오래된 경험을 바탕으로 직영들이 관리해 나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데 안전 관리까지도 외주한다는 것은 비용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비숙련 하청 노동자들이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받고 작업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도 사고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하청업체에게 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해도 과태료 등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대사고 시 원청에게 사고 책임을 묻는 외국의 안전정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때 땜 방식으로 그때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차원에 계속 연속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 산재 다발 작업장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재 수준의 산업재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산업 현장. 더 많은 생명을 잃기 전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국내에서도 보급 중인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와 염소를 이용한 친환경 방식 공원의 잡초 제거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소형 무인 비행체인 드론이 굉음을 울리며 날아오릅니다. 농경지 위를 비행하며 약재를 살포합니다. 일본의 급속한 농촌 인구 고령화의 대안으로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시연입니다. 드론을 사용한 농약 살포는 인력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나가토시에서 열린 시연에는 농협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드론 조작법을 배워가며 직접 드론을 날려보기도 했습니다. 感覚をつかめばもっと効率よく使っていけると思うので今後農業に生かしていけ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農薬散布に手間がかかる、労力がかかるっていうのが減ってきますと、その分農業生産の拡大やら所得の増大につながって若い人たちと協力し合って今から長門大津の農業を守っていけたらなと。 농약 살포용 드론은 300만 엔, 한화 3천만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 우베시 토키와 공원입니다. 울타리로 둘러싸인 100제곱미터의 공원 공터에 염소 3마리를 풀었습니다. 염소는 열심히 풀을 뜯으며 잡초를 제거합니다. 염소를 활용한 잡초 제거 작업은 예초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과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癒し効果があって、来園されている方のお子様とかもですね、今後環境に対する取り組みとかそういうものを考えていただく一助になればということで考えております。 이러한 노력은 우베시가 토키와 공원을 친환경 시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염소 방목은 민간단체에 위탁했습니다. 염소에 의한 제초 작업은 올해 안에 공원 내 다른 2곳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오늘부터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대조기가 시작돼 해안가 침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대조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를 비롯해 낚시객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조기에는 마산과 진해 통영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 9시 10분쯤 바닷물이 썰물 때와 비교해 최고 300cm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 출근길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빗줄기가 시작되면서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 머물고 있고요. 저녁까지 그쳤다 내리길 반복하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20mm로 양이 적은 터라 기온에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초반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중국 고비 사막에선 황사가 다시 발원했습니다. 주로 오후 시간대 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가겠고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황사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공기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13도, 함안은 1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통영과 거제 19도, 창원 18도, 창녕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 기온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습니다. 진주 13도, 사천은 1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에는 남해 19도, 산청 18도, 거창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가 지나고 나면 화요일 밤부터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수능 당일인 목요일은 한파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수렵장을 오는 20일 개장합니다. 함양군이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와 위탁과 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천시가 바다 케이블카와 하수 처리 시설 등을 운영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내년에 추진합니다. 고성군이 다슬기 서식이 가능한 항림천 등 하천 6곳의 어린 다슬기 117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 소속 5급 이상 간부들이 외부 강의를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선영 경남도 의원은 교육감과 5급 이상 간부의 외부 강의 신고 내역이 올해 상반기에만 19건으로 2014년 하반기 2건이었던 것과 대비된다며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수출을 겨냥해 개발 중인 고등훈련기 T-50A의 시험 비행 행사를 오는 17일 미국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카이는 오는 17일 로키드 마틴의 비행훈련센터가 있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미 국방부 관계자와 언론들을 대상으로 T-50A의 시험 비행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2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1,300여 원을 투입합니다. 경남도는 내년도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 76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37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는 하천재해 예방사업 30개 지구, 생태 하천 조성 2개 지구, 고양해강 조성 사업 15개 지구 등입니다. 창원 북면 신도시의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을 계기로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폐수 배출업소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모두 10개 반 30명을 투입해 폐수 배출업소 수가 많은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함안 등 5개 시군 50개 업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오폐수 무단 방류와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